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 세척 수주. 향후 수출행 설계와 운영 노하우 전수 시스템 필요. 지난 11일 다소 침체됐던 우리 방위산업계에 가뭄 소풍이처럼 한 줄기 시원한 낭보가 찾아들었다.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수출 계약이었던 2011년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에 이은 두 번째 성공으로 1차 사업 세척에 이어 2차 사업 세척으로 총 6척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인도된 얼굴로 잠수함 사진 뒤에 세미. 잠수함은 고비용 해상 무기 체계로 군함 중에서 무게 대비 가격이 가장 비싸다. 이번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규모는 4척에 1조 1,600만. 잠수함 모델의 한 척당 배수량이 1,400톤에 불과한 이 배수량 대비 가격은 이지스 구축함의 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5번째 규모의 잠수함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세계에서 오직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만이 우리보다 잠수함 수출 규모가 더 크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 대국인 미국은 잠수함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는다. 특히 뒤에 세미 잠수함 수출은 기술을 이전 받던 우리가 기술의 원조집을 이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93년 6월 S공격 2장보고함이 취역하면서 독일의 HDW에서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국제 공개 입찰에서 HDW를 제치고 계약을 따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사업에 대해서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없지 않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수출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서 잠수함을 구매했다.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진흥센터는 DSME와 협조하에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재무부의 협조로 잠수함 구매 비용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대출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방위산업에서 일반적인 일이고 오히려 현금 즉시 결제로 무기와 장비를 수출하는 것이 더 이례적이다.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게 대출 등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 주요 방산 선진국들의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또 하나의 문제 제기로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이 카피다는 오해다. 독일 HDW 설계인 장보고급 잠수함을 그대로 베껴서 생산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과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나가파사함의 외형은 매우 비슷하다. 이런 문제 제기는 절반의 진실만 담겨있을 뿐이다. 우선 나가 화사함은 1,400톤급으로 1,200톤급인 장보고함에 비해서 이런저런 부분이 개량된 발전형 디자인이며 특히 전투정보 체계 소나 무장 계통 등 많은 부분이 장보고급과 다르며 이탈리아 워스사의 최신형 어리 블랙샤크를 장착해 장보고급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무장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세미가 독일 HDW사의 설계를 복제한 것은 맞다. HDW사의 209급 잠수함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돼 법적으로 뒤에 생쥐의 복제 행위를 제재하거나 제소할 수 없다. 현대자동소총의 베스트셀러인 AR-15가 지금은 40개 국가에서 다양한 카피 개량형들이 등장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순수 국내 설계로 제작된 도산한 창호 잠수함. 그렇다면 앞으로도 뒤에 세미와 우리 해양 방위산업의 수출 전망이 밝을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의 잠수함이 앞으로도 수출 시장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로 지적재산권을 온전히 가진 수출형 중소형 잠수함 모델이 필요하다. 세미 1400 즉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모델은 앞서 이야기했던 독일 HDW해 209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디자인했다. 1971년에 첫 번째 209급 잠수함이 건조되었으니 이미 40년이 넘은 구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뒷세미와 현대중공업은 2018년 9월 14일 대한민국의 독자적 설계로 SLS구 도산한 안창호함을 건조했다. 다만 도산한 창호함은 약 3,700톤급의 중형 잠수함으로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싸 수출이 어렵다.
3,000톤 이상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러시아, 일본, 호주, 중국, 스페인 정도만 개발 및 배치 중이다. 스스로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는 나라들은 보통 1,200톤에서 2,000톤 사이의 잠수함을 구매한다. 물론 1,000톤 이하의 잠수함을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국방 예산이 없어 1,000톤 이상의 잠수함을 사려는 국가의 해군은 대체로 잠수함 건조 예산을 배정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안창황의 기술을 활용한 1,200톤 내외의 수출용 잠수함을 만든다면 국제 잠수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수출형 잠수함은 대부분 생산국이 직접 운영하면서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1,200톤 내외로급 잠수함을 3척 정도 한국 해군이 도입해 서해 및 남해안과 같은 연안에서 운영하면서 주력인 안창급 잠수함과 소년 1급 잠수함을 보조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두 번째로 잠수함 구매 국가에게 종합적인 잠수함 훈련 솔루션을 완비해야 한다. 잠수함을 구매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잠수함 전력 건설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정비 운영 훈련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해군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에서 성공한 이유도 잠수함 기술 이전과 정비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우리 잠수함을 구매하는 국가의 해군 장교 및 운용요원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잠수함을 구매하면서 우리 해군과 함께 잠수함 운용과 전술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받는 잠수함 훈련 아카데미를 만들어 봄직하다. 대한민국제 잠수함을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한국 해군과 공동훈련을 통해 잠수함을 사용한 항만 감시 추적 기뢰부설대함 전투 등을 우리 해군 잠수함과 함께 수행하고 배우는 것이다. 우리 조선소의 잠수함 수출 쾌거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공으로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1,400톤급 잠수함 3척 1위에 추가 수출 5대 수출국 입지다져 1조 원 규모 방사청 신남방 정책 주요 사업으로 관련 기관 공조로 계약 성사. 러독 제치고 1차 세척 수출 쾌거 국내 최초 수출형 잠수함. 한국이 2,400톤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계약은 수출 침체로 고심하는 국내 방산업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하고 선박 건조 기술 중 가장 고난도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와 더불어 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연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관련 기사 대우조선해양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주 1조 원 규모. 이성군 대우조선해양 사장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장의 선임. 방위사업청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추진. 방위사업청은 11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4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10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한 데 이은 두 번째 수주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도입 1차 사업 계약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다시 한번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 성사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로 2017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활발한 방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잠수함 2차 사업은 신남방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와 많은 관계기관이 계약 성사를 위해 공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수출 계약한 1,400톤급 잠수함은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 나가 화사함으로 명명된 1,400톤급 1번함에 이어 작년 2번함까지 건조해 인도네시아에 인도했다. 3번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건조되어 이번 계약식 아래 진수됐다. 1,400톤급 잠수함 3척 분리해 추가 수출 5대 수출국 입지다. 이 잠수함은 길이 61m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 기항 없이 1만 해리를 항해할 수 있다. 이는 부산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까지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인도네시아 해상안보와 영해수호 활동 및 연합해군 작전 등을 수행하는 이들 잠수함은 30년 이상 운영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하는 잠수함은 1988년 말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한 장보고급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 연구 개발 끝에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전수받아 잠수함을 건조해 수출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앞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1차 잠수함 사업 때도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와 독일을 제치고 우리가 수주했다면서 이번 계약으로 동남아 잠수함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국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박을 수출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수함을 건조해 판매한 경험이 있는지가 최우선적인 평가 항목이라면서 고압의 심해를 운항하는 잠수함 건조 기술은 고난도의 최첨단 선박 건조 기술의 총합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1차 사업 한국형 전투기 및 FX 전투기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 간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방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 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며 방사청은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재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지원했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방산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설치한 방산수출진흥센터에 접수된 첫 번째 민원을 해결한 성과도 있다고 말했다. 계약식에 앞서 왕정홍 총장은 인내의 위란드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왕 청장은 KTX 및 FX 전투기 사업, 잠수함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방산 협력 사업에 성공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